싶었어요. 꼭 묻고 싶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자,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되어서 보기 전에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자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종이기록도 대법관이 원하면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자기에게 배당되기 전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배당되기 전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본 적 있어요? 어떤 예를?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상고 이후의 당부의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제 기록을 대법관들이 본 것으로 자기 기록이 아닌데도 보아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보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같은 자, 경우는 제가 대법관에게 물어봤어요. 배당된 것도 하기 바쁜데 다른 거를 누가 먼저 사전에 보냐? 이게 기본 아니에요? 대법관 한 명에게 주어진 사건이 얼만데 뭘 사전에 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희는 다 알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박영재 대법관을 믿었어요. 그런데 박영재 대법관이 주도해서 윤석열 편을 들고 한덕수 편을 들고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릴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꽁꽁 숨겨놓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박영재 대법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말투, 표정 모두 다 해서 사전에 읽었습니다는 거짓말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 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전자 기록으로 그게 왔습니까? 지금 이제 형사도 전자소송으로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 이행하는 단계이지 전자소송으로 전자기록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땐 불법이에요? 저희는 왔어요? 안 왔어요? 전자기록으로 다 왔습니다. 전자기록으로 왔으면 그 전자기록 온 거를 어떻게 열어봤어요? 그건 열어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열어봤냐고요? 요즘 컴퓨터로도 다 열어볼 누구 컴퓨터로요? 각자 자신의 컴퓨터로 자신의 컴퓨터로 열어볼 수가 있어요? 열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역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까 저기 우리 그 대법관이 그걸 열어봤냐고요? 네, 직접 열어봤냐고요? 저도 열어봤습니다. 열어봤어요? 그럼 그 기록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지금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록은 다 내려갔습니다. 뭘 내려놔요? 그 기록은 다 들어있죠? 제가 그러면 그 기록을 열어볼 때 본인 컴퓨터로 들어와요 그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봤어요? 저는 위증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네, 열어봤습니다. 열어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제가 그 과정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확인을 했거든. 확인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그걸 열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들어오지 않고 그럼 그건 어떻게 들어오냐?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민사 전자소송 보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에 민사 연구관이 있죠. 그렇지만 형사 연구관은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으로 계실 때 그 방에 형사 연구관이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실마다 전속 연구관이 2사람씩 있습니다. 전사 연구관이 2사람 있는데 형사예요, 민사예요? 민사, 형사, 행정 다 담당을 합니다. 형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 대법관실에 같이 있어요? 아니죠? 대법관실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가서 누가 이 자료를 줬느냐라고 물었더니 의원님 전 민사라서 모릅니다. 민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대법관실에 가서 다 물어봤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연구관이 아니라 주무관의 경우에는 연구관을 만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구관은 민사, 형사, 전속 연구관은 민사, 형사, 행정. 자, 종이 기록으로만 보게 되어 있는데 종이 기록으로 봤어요? 전자소송 기록으로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내용을 7만 페이지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위증인지 아닌지 다시 묻습니다. 제- 7만 페이지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의원님, 제가 사실은 아까 그 비슷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상고 이후에 당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을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예요. 그렇죠? 그리고 2심에서 요목조목 다 무죄 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내용이 유죄로 파기환송될 내용이에요? 박영재 대법관 그 내용이 유죄로 판결될 내용이에요? 저희가 수도 없이 거쳐갔지만 박영재 대법관은 역사에 오류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를 소송 기록을 누가 읽으라고 했어요? 읽으라고 명이 떨어지기 전에 못 읽잖아요. 제가 다른 대법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으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은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허락을 해줘야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기록 다 볼 수 있어요? 예, 대법관에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할 수 있는데 열람을 스스로 가서 눌러서 열었어요? 박영재 대법관이 그걸 스스로 열람해서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비서실이 해줘요? 물론 제가 직접 전자기록은 직접 눌러서 열어서 볼 수 있고요. 기록은 제가 가져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직접 눌러서 열어서 봤다 이거예요? 열어서 받고 열어서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열어서 봤다 이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건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판할 때 구체적인 내용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재판할 때 적당히 듣고 끝냅니까? 지금 법률에 의하면 합의의 과정과 절차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합의를 이틀 만에 했다는 걸 다 봤는데 이틀 만에 찬반 투표를 했다는 걸 다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공개를 안 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전압 심리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사건 접수와 동시에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대법관들이 1심, 2심 판결문과 상고 이유서 접수되자마자 상고 이유서 다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버한 거죠. 여러분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다른 때도 그렇게 해요? 실제로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이제 원세훈 사건의 경우에는 접수하자마자 전 대법관이 전원합의 심리를 전제로 기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이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고 2심에서 다 무죄 나온 거 아니에요? 원세 사건 다 주심 재판부와 소부에서 논의했잖아요. 하다가 전원합의체 심리 해부했잖아요. 왜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의심합니까? 잘못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기초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심리된 것이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고 알고 그 있습니다.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회사 전원합의체 올라갔잖아요. 거짓말 마세요. 대법관을 믿고 따르려면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건데 당신들은 그렇게 거짓말하시고 그렇게 남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날리시고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날릴 작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원행정처장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하시면 반성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리 돌아봐도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셔야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법사위회를 쭉 보신 국민들께서는 이미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답변 태도나 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그 인식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저희는 이 법사위는 적어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인사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국회와 한번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법사위와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고 한마디 사과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 하루 종일 법원 방탄하고 이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분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법원을 계속 옹호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그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라는 형식적인 논리, 해괴망측한 논리로 계속 퉁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그 저희가 무엇인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국민의힘 이쪽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쪽에서 배출한 국회의원들 싹 다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 인정되고 내란이 확정되면 내란 정당 해산될 테니까 지금 겁먹어서 법원 앞에 바짝 엎드린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장 우리 잘 봐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사위가 지금 그런 장이 돼버렸습니다. 국민들께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입니다. 조이대에 의한 국민주권 침해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했지만 실제 그 작전에 국민의힘이 조응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갑자기 한덕수로 교체하겠답니다. 느닷없이. 그것이 바로 대통령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그 작전 같이 모의하고 실행했던 거 아닌가요? 국민들은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했던 그 상황에 지금 핵심 주범이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왔으면 적어도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해명 안 할 거면 왜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법원 행정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네. 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네, 판결 이 확정된 승복합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네, 됩니다.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재심 재판 없애버릴까요? 입법 발의해서 행정처장님의 말이 진리이시면 없애버릴까요? 해제해야 될까요? 그 재심 제도를. 재심은 그럼 왜 있습니까? 수사 날조, 증거 조작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허다에 있는 거죠. (2005년) 법원이 특히 공안 사건, 국정원, 과거 안기부 또는 경찰이 또는 검찰이 강압수사, 증거조작, 날조수사를 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판결이 논리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네. 그런 과거사를 재조명해보자 해서 200건 이상이 이건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적이 있죠. 그때가 대법원장이 성함이 누구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님이십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건 바로 법원 스스로가 승복할 판결이 아니다. 다시 들여다보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호 사건이 제일동포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서아무개신데 안타깝게도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재심 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재심을 명했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병마와 싸워가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이영훈 대법관 시절에, 대법원장 시절에 240건 이상 부끄러운 사법 역사를 청산하자, 이거는 우리가 자체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그 1호 사건 기각한 판사가 누구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행정처장님하고도 같이 근무연이 있네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요. 중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네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데리고 있었네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괄 일제를 마음대로 수개의 죄다라고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통정매매라고 공무원들의 재판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마저 부정하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인성 판사가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하고 같은 계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인성 판사님하고는 면식이 없습니다. 면식이 없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아까 인혁당 판결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영훈 대법원장께서 법원 자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자 한 과거사 판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처장님 정도 그 자리에 중책을 맡으시려면 이런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아니 찾아졌어요. 예,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그걸 개선 매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이런 소리마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사법부가 엄호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겠습니까?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죠?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생기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말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고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편한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 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법원 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보겠습니다. 적격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5항, 제66조 제3항 및 제79조 2 제3항에 따라 축조 심사 및 비용 축에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 심사 및 비용 축에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공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법원 행정처 인사를 다시 할 필요성을 제기한 김용민 의원님의 의견은 아마 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법사위의 이해관계 또는 지금 대통령이신 분은 한 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56년 1948년에서 8년이 지난 시점에 정권 교체를 할 뻔했었습니다. 아마 정권 교체의 전통이 있었으면 5.16 군사 쿠데타도 전두환 광주 5.18도 또는 4.19까지도 안 일어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권 교체가 안 이루어졌던 이유는 바로 해공 신익희 선생이 대선 직전에 급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죠. 리더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심장마비의 급서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4년 지나서 또 대통령 후보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분을 제주 4.3을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토끼 사냥하듯이 사람을 많이 죽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었고 바로 그분이 유석 조병옥 박사이십니다. 그분이 1960년 2월에 심장마비로 또 그분도 미국에서 사망하셨어요. 두 번이나 정권 교체할 만한 기량 있는 인재를 잃은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4.19가 일어났고 연달아 5.16이 일어나서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후진국형 독재인 것이죠. 혹자는 이것이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역사 속에 많은 용서를 하고 칭찬도 하십니다만 아마 우리의 국민성이 흥이 많고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도가 민주주의였다면 빨리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방자치도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고 경찰 제도도 검찰 제도도 선진국형으로 빨리 더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사 독재를 하는 통에 군사 독재에 협조한 검찰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영장에 대한 독점권마저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이번 대선과 관련한 위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낙선한 후보의 지난 선거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해서 토론에 있었던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업이 비리 사업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쟁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비리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알아 몰라 인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걸 대법관 주심으로서 법률 문제라고 우기십니다. 저도 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인식에 관한 판단이 문제고 사실 문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그걸 지난 선거에 있었던 인식의 문제, 토론에 있었던 문제 가지고 급히 서둘러서 이례적으로 온갖 내규를 다 어기시고 그 내규 왜 있는 겁니까?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권한마저도 정적 사례를 위해서 남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직 쿠데타 내란 대통령을 파면을 선고하고 치러지는 그런 비상한 시기에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시기에 선택권을 박탈해버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때 만약 파기환송 판결 즉시 환송받은 판결에서 자격 박탈할 수 있는 선고형이 내려졌더라면 우리는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거예요. 바로 이승만 독재가 가능했던 것처럼 내란범이 사실상은 상황정치하면서 김문수가 됐던 한덕수가 됐던 꼭두각시 내세워가지고 독재로 갈 뻔했던 겁니다. 그걸 지금 모르시겠다고요? 그걸 이해해달라고요? 그냥 이게 단순히 대선 개입입니까? 역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신익희, 또 한 번의 조병옥처럼 이재명이 없는 선거였더라면 그냥 이재명 개인이 대통령 되고 말고 떠나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독재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정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어요. 아까 이용훈 대법원장님 말씀 드렸는데 그럼 또 수백 건, 수천 건이 억울한 사건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걸 승복하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하도 기가 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공감을 하시는 눈치가 아니셔서 어쩌면 저리도 눈치가 없나 하도 개의해서 마지막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듣기 거북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